넷플릭스 브라질에서 발표한 신작에 뜬금없이 우리 한국이 주목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건 신작의 제목이 이렇기 때문인데요. Meu namorado coreano. 내 한국인 남자친구. 이거 실화인가? 다른 나라에서 한국인과 연애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니 이게 진짜인가 싶죠? 놀랍게도 공식 발표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프로그램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내 한국인 남자친구는 인생과 사랑의 단계가 모두 다른 브라질 여성 5명과 그녀들의 한국인 남자친구 혹은 애매한 썸 단계에 있는 한국인 남성들이 브라질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리얼리티 연애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애 프로그램의 설정과 비슷하면서도 원래부터 아는 사이 또는 연인이었다는 점과 국제연애라는 독특한 설정이 들어가 있는데요. 5 커플들은 서사도 각각 달랐습니다. 이 커플들이 서울 곳곳에서 리얼리티 연애를 하는 모습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누군가 사랑에 빠지고 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 마치 드라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리얼리티 연애이다 보니 보통 연인들이 겪는 충돌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한국인 남자친구는 기획 단계부터 한국을 전제로 한 포맷이며 촬영 22일 동안 서울 로케이션에 올인했고 브라질과 한국 합작 스태프 100여 명 이상이 붙은 다국적 프로젝트였다고 합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예능 연애가 아니라 다큐, 리얼리티 장르를 표방한다고 하는데요. 예능의 재미와 다큐멘터리의 현실성이 함께 들어가 있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연애라는 새로운 설정이 있다 보니 기존의 연애 프로그램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 답답해하는 순간, 가족, 종교, 양육, 거주지 문제를 두고 심각하게 싸우는 장면, 정말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그런데 브라질 제작진들은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전면에 내세운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일까요? 그 배경에는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된 하나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넣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성적이 달라진다. 이건 브라질만의 느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나라에서 데이터로 검증된 공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미국 하이틴의 서울 생활을 담은 엑소키티. 넷플릭스 시리즈 엑소키티는 미국 인기 청춘 영화 내가 사랑했던 모든 남자들에게 스피노프 작품입니다. 주인공 키티가 서울의 국제고등학교로 유학 오는 설정, 학교, 기숙사, 거리, 소개팅, 연애가 모두 한국을 배경으로 펼쳐집니다. K-드라마식 설렘과 삼각관계를 미국 하이틴 문법과 섞어버렸는데요. 공개되자마자 넷플릭스 전 세계 탑10에 진입했고 특히 10대와 20대 글로벌 시청자들을 강하게 끌어당겼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영어권 하이틴과 한국 배경의 조합이 세계에 통한다는 걸 증명해냈습니다. 두 번째, 한국적 인형 감성의 세계화. 패스트 라이브지. 영화 패스트 라이브지는 한국계 캐나다 감독이 만든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조용한 로맨스입니다. 어릴 적 서울에서 함께 지냈던 두 아이가 헤어지고 10년이 지나 각자 다른 나라에서 살아가다 다시 마주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중심에는 한국의 인연, 전생, 다른 삶에서 만났다면 이라는 개념이 놓여 있는데요. 이 영화는 세계유수 영화제와 평단에서 극찬을 받았고 수많은 시상식 후보에 오르며 2020년대 대표 로맨스 영화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적 정서를 품은 서사가 더 이상 지역색이 아니라 보편 감성이 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영화라고 합니다. 세 번째, 한국 게임물이 이야기의 축이 된 비프. 넷플릭스 시리즈 비프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분노 사건이 삶 전체를 뒤흔드는 파국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한국계 미국인 남성인데요. 이 남성의 가족, 체면, 자존심,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한국적 정서가 깊게 배어 있습니다. 미국 드라마지만 인물의 뉘앙스와 갈등 구조는 상당 부분이 한국 문화와 연결되어 있는데요. 비프는 에미상을 포함한 각종 시상식을 휩쓰며 한국계 캐릭터와 서사를 전면으로 내놓은 작품도 전 세계 주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K-믹스 장르의 끝판왕, K-팝 데몬 헌터스. 헐리우드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K-팝 데몬 헌터스는 제목부터 직설적이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악마를 사냥하는 세계관, K-팝 퍼포먼스와 화려한 무대, 팬덤 문화가 서사의 핵심 에너지였죠. 한국 대중문화를 전면에 내세운 글로벌 상업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보여주는 건 아주 분명했습니다. K-팝은 이제 하나의 장르이자 흥행보증 마케팅의 키워드다. 브라질은 이런 세계 흐름에 집중한 것인데요. 그래서 고민 끝에 그렇다면 우리도 아예 한국을 메인으로 깔고 가자 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나온 것이 서울 올 로케이션.
한국인 남자친구와 브라질 여성의 국제연애를 전면에 내세운 내 한국인 남자친구였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을 주제로 한 연애 프로그램이 만들어졌다는 소식이 한국에 전해지자 한국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브라질 예능이 한국에 와서 찍는 시대라니 진짜 K 컨텐츠 위상 지렸다. 한국이 세계 로맨스의 성지가 된 느낌 솔직히 좀 뿌듯하다. 이제는 정말 한국이 글로벌해졌다 라고 자신할 만큼 커져있는 한국의 위상에 뿌듯하다는 반응과 주제가 너무 불편하다. 대단하긴 한데 방향성이 이게 맞나 싶은 기분이 든다. 주제가 너무 이상한데? 국적 플러스 연애를 이렇게 묶어도 되나? 한국인 남친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상품 라인업처럼 느껴진다. 한국이 배경이 되는 것, 한국 문화가 서사에 녹아드는 것까지는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한국인 그 자체가 판타지 패키지처럼 소비되는 것이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브라질에서도 이 프로그램의 의미가 정말 크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브라질에서 성공한 리얼리티 쇼는 거의 모두 해외 포맷을 각색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들만 따라하면 발전이 없다고 생각한 브라질 방송계는 자신들만의 컨텐츠를 만들기로 한 것인데요. 그 시작으로 내 한국인 남자친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6년 1월 1일 공개될 예정인데요. 이 프로그램이 공개된 이후 한국에는 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지 정말 궁금해지네요. 지금 사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브라질은 내 한국인 남자친구로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미국은 엑소큐티, 패스트라이브즈, 비프로, 한국적 서사를 주류로 올려놓았습니다. 헐리우드는 K-POP 데몬터스로 K-POP을 전면에 내세운 상업 애니메이션을 내어놓았습니다. 한국은 사실상 제2의 할리우드 후보로 세계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 흐름 자체는 분명 놀랍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놓칠 수 없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분명해졌는데요. 전 세계가 한국을 찾는 이 판에서 우리는 한국이 소비되는 방식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단순히 대단하다에서 끝낼 것인지 이건 좀 아닌데 라는 감각을 기준 삼아 더 건전하고 입체적인 한국화를 요구할 것인지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있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 자체의 엔진으로 쓰기 시작했다는 것인데요. 이제부터 그 거대한 흐름을 우리 한국이 얼마나 똑똑하게 타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도 세계의 한국의 이미지가 지금처럼만 이어질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재미주였습니다. 안녕.